요즘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그대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축복으로 다가오시나요? 재앙으로 다가오시나요? 이렇듯 이 단어는 듣는 이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100세를 말하는 요즘 비참한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60, 70세까지만 살아도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를 열며 장수를 축하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가끔 60대인 지인이 저에게 90세 부모님을 돌보며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이젠 자식들도 함께 늙어가는 입장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까지 책임져야 하니 본인의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져 죽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라며 고개를 떨구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이 시대를 사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려움인 것이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 부모 세대를 모셔야 하고 취업이 늦어진 자녀도 부양해야 하면서 노후엔 자녀에게 노후 보장을 기대하지 않는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노후에 비참하게 늙지 않는 방법으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00세 시대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의미하지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주변까지 고통스러워지는 노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지는 노인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어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입니다. 노후에 비참하게 늙지 않는 방법 첫 번째, 가진 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젊을 때의 돈은 무기라고 하죠. 노년의 돈은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의 액수를 떠나 가진 돈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주변에 나이 들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아프기 전에 건강 관리하는 것이 노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키고 아픈 곳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경제가 어려우니 사기꾼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그들의 기술도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서 피해 금액이 5년 동안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7% 이상이 고령층이라고 하더군요. 보이스피싱은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화 기반 사기 방법입니다. 요즘은 피해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다양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자칫 당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당해. 바보같이 대체 누가 그런 걸 당하는 거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기술의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저희도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가족의 정보를 이용해 가족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족의 목소리로 위조해서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어머니도 저한테서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 라며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놀라셔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너가 맞냐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보니
자칫 속아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은행 직원으로 가장하여 전화를 걸고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 하거나 계좌나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진짜 은행 직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떤 사기꾼은 경품 당첨을 알리고 상금 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나 선입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예상치 못한 경품 당첨 소식에 현혹되어 사기꾼의 요구에 따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메시지를 전송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노인들로부터 비밀번호, 계정 정보 등을 획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병원이라며 가짜 병원에서의 치료나 검사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문자로 사이트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여 특정 앱을 설치를 하게 합니다. 휴대전화에 깔린 이 앱은 원격 조종 앱으로 사기꾼이 원격으로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관련 정보를 빼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긴급한 지불을 유도하여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검찰청과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보험회사 등으로 위장하여 신뢰를 얻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꾼의 거짓 정보에 속아들고 개인 정보나 돈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이나 은행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짜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담하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선생님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셨다고 하죠. 돈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돈을 잃는 방법 중 하나는 거짓된 정보로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돈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높은 이율의 투자나 급격한 투자 성과를 약속하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방송인을 홍보수단으로 앞세워 신뢰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니까 현혹되지 말고 꼭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준비가 부족할수록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외에는 투자하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이 15년 전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20%로 낮아지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보다 더 잘 사는 세대라는 말처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취업난, 인구 감소, 집값 상승 등 여러 시대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부모도 성인이 되었다면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라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 등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문화가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의 노년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이상은 내 자식이 잘 되라고 그저 내가 선택한 것임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만큼 자식에게 어떤 도리도 부양의 책임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미련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돈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아픈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속이지 않을지언정 돈은 부모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식이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며 항상 준비하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긴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자식의 어려운 상황만을 생각해서 돈을 퍼주다 보면 결국 처참한 노년의 현실만 남게 될 뿐이죠. 스스로 힘을 내서 자신을 돌보고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필요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돈이 더욱 필요합니다. 수입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데 경조사는 더 많아지고 병원에 가야 할 일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식이 찾아온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주어야 하고 손주가 오면 용돈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괴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른다움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돈이 필요하겠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 주신다면 노년의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자녀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자신의 부모에게 도리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 상황에 맞는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가능한 범위에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슨 일이든 일하셔서 근로소득을 만드셔야 합니다. 노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는 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기도 하며 인지 능력을 유지시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죠.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것이죠.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젊은 세대에게 모든 짐을 지어줄 수도 없는 일이겠죠. 가능한 알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선에서 일하고 소득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절약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죠. 나이가 많은 은퇴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운용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노년에도 생활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지출을 줄여서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며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돈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흐르는 것이 돈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연금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주택연금 등을 통해 길어진 노년을 대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게 자식에게도 훨씬 좋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터진 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죠. 소유하고 투자하는 개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대 시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은 일본을 사례로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습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은 적든 크든 흐르면 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불안하다고 하여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죠.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 또한 일자리나 사회적인 연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그 밖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지혜택, 금융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가능한 지원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돈과 관련하여 노년에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진 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상황에 맞는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